이어서 경남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편집성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일주일 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지은 기자입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웃에게 5명이 목숨을 잃은 진주 방화흉기 살인사건. 진주 참사 일주일 만에 창원 마산에서 10대가 위층에 살고 있던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번에도 범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범인들의 잇따른 끔찍한 행각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제 무기를 들고 이제 사람을 찌른다든지 이러면 좀 겁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현병에 대한 관리랄까 어떤 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막연한 두려움감은 있죠. 왜요? 있죠. 두려움 있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 주위에서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근데 그런 이제 환자들을 빨리 이제 사회에서 좀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늦게 그러니까 이제 피해 당한 사람들이 안 됐어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정책 지원이라든지 뭔가 상담 쪽으로 좀 더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심리학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불안한 거는 맞는데 이제 또 우리가 얼마나 또 관심이 또 가지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또 이게 또 무관심의 속에서 이렇게 또 살아다 보니까 그분이 혼자 살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또 이웃 사람의 관심도 더 중요한 것 같고. 경남도 내 추정되는 조현병 환자만 5만여 명. 하지만 등록된 조현병 환자 중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4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일주일 사이를 두고 발생한 진주 아딘득과 창원 10대 사건 모두 평소 관리되지 않았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었습니다. 평소 이웃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그 증상은 뚜렷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 보건소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흉기로 사망한 주민만 5명. 부상자는 16명. 끔찍한 사건의 범인인 안인득은 9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진주 아파트에서 참극을 벌이기까지 조현병 치료를 68차례나 받았지만 3년 전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치료 중단 후 증상이 악화되면서 피해 망상으로 생긴 분노감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결론냈습니다. 일주일 뒤 창원에서 위층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역시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이 둘 모두 정신병원에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보건소를 비롯해 어떤 정부 기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등록 제도가 없진 않지만 환자의 병원 입원 기록을 보건소에 알리려면 환자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퇴원 사실 통보서라고 퇴원을 하게 되면 저한테 이제 공문을 보내긴 하는데 그것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질환의 중증 여부를 떠나 외래 진료만 받는 경우는 아예 보건당국에 알리는 절차도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남은 특히 정신질환자들이 좀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재활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병원이나 의원수는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방치된 조현병 환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이 희생되면서 조현병 환자의 촘촘한 등록과 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2건의 잔인한 범죄.
이후 시민들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우습지 당하니까 만약 그 이웃이 살았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자기도 모르는 뒤에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해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시민으로서는 불안하지요. 그 뭐 폭력적으로 사람을 막 해치고 불을 지르고 뭐 그런 거지. 시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조현병 환자들은 폭력적이고 두려운 존재일까? 의학계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전체 환자 중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다고 말합니다.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대할 때는 대개는 온순하고 또 내성적이시고요. 좀 말씀도 없으시고 해서 이런 폭력적인 것과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조현병 환자 범죄 예방을 위해 사법 입원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법 입원이란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법 입원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통제만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법 입원을 강화하게 되면 또 오히려 환자분들이 거기에 이제 겁을 먹고 오히려 자신의 증상을 숨기거나 더 음지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럼 또 제2의 제3의 사건이 생길 우려는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조현병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명령제가 시행 중이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절차상 환자가 거부하면 실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법 입원 시행에 앞서 기존 시스템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때 치료를 지속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외래치료 명령제라는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법적으로 좀 규제하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을 미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 강화에 앞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진주와 창원의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경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족들이 강제 입원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 법적으로 입원시킬 방법이 사라지면서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화포구의 한 정신과 의원입니다. 창원 조현병 살인 10대 피의자 A군이 지난 2월까지 치료를 받던 곳입니다. 가족들은 치료 중단으로 A군의 상태가 악화되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군 본인의 동의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아닙니다. 2019년 2월 2일까지 어떤 지도를 받고요. 입원을 권유했는데 또 본인이 어떤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입원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2명의 진단과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거나 전문의나 경찰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질환자를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해를 끼치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17년부터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비자발적 입원, 이른바 강제 입원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거부할 경우 진단 자체가 안 돼 사실상 강제 입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법 시행 전 70%에 가까운 비자발적 입원은 현재 30%까지 줄었습니다. 17년부터 저희가 좀 시행이 됐거든요. 예. 네, 저희가 전국적인 조사 추계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자발적인 입원하고 비자발적인 입원 유형이 6.5대 3.5 정도 됐어요. 진주와 창원의 사례를 보듯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좀 일정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정말 난데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 밖 방치되고 있는 제3, 제4의 안인들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강제 입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도의회로 제출해 절차를 밟는 일만 남았는데요. 일부 도의원과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종 수정된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경남도의회로 넘어갑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다 번번이 좌절됐고 이번이 도의회 문턱을 넘는 세 번째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초안을 공개하고 지난달 한 차례 수정 과정을 거친 뒤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했습니다. 학생의 자치활동 참여 보장 부분은 기본 원칙은 거의 모든 조례를 통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자치활동 부분은 뒤에 부분은 그대로 있지만 기본 원칙,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는 이렇게 좀 맞지 않다 해서 기본 원칙에는 삭제하고 나머지 자치활동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최종 조례안에는 학생이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대자보 개시 등 표현의 자유 등이 담겼습니다. 우려되고 있는 교권 침해 부분은 단서 조항도 만들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조례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조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지하는 쪽은 행동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알리고 또 설득을 해내도록 우리가 좀 더 확산시킬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6일 최종 결정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통과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일부 도의원과 보수 성향 시민종교단체의 반발로 도의회 초반부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청년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예상원 경남도의회 의원이 다음 회의에서 공식 사과에 나섭니다. 경남 청년 네트워크, 청년 유니온 대표 등이 참석한 청년단체 간담회에서 예 의원은 청년의 요구대로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단체도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해 청년 모욕 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 의원은 지난 11일 상임위 회의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은 청년은 99% 본인 잘못이다. 청년들은 PC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통해 신상훈 도의원을 비롯한 청년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거제시 상동에 초등학교 한 곳이 추가로 문을 엽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개최한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상동 1초등학교 신설을 승인했습니다. 가칭 상동 1초등학교의 개교 예정일은 2022년 3월입니다. 한편 거제시 상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지난 2015년 상동초등학교가 개교했지만 교실이 부족해 학생들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헬로 경남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